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단백질 표적화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백질 표적화의 사전적인 의미는 폴리펩티드의 특정 장소로의 이동이다 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진핵세포 같은 경우에는 세포 내부가 여러 공간으로 구획화되어 있죠. 이를테면 핵이 있고, 그 다음에 미토콘드리아가 있고, 포옥시좀이 있고, 골지체가 있고, 리소좀이 있고, 스포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백질이 특정한 기능을, 자신만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사용되어져야 될 그쪽 특정한 그 구획으로 이동해 가야 되는데, 이처럼 단백질이 막 합성된 이후에 자신이 사용되어져야 할 장소로 이동하는 현상, 이것을 보고 단백질 표적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단백질 표적화에 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단백질이 합성되어 있는 장소는 리보솜이죠. 리보솜에는 자유리보솜하고 그 다음에 결합리보솜이 존재하죠. 자유리보솜에서는 미토콘드리아나 엽록체, 포옥시좀, 핵에서 사용되어지는 단백질들이 만들어지고 결합리보솜에서는 골지체나 리소좀, 소포체, 엔도솜, 세포막 또는 세포 바깥쪽으로 분비되어진 단백질이 만들어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유리보솜에서 만들어진 단백질들은 세포 기질에 존재하는 자유리보솜에서 만들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해당 세포 소위관으로 직접 수송되어집니다. 하지만 결합리보솜에서 만들어진 단백질은 우리 결합리보솜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조면수포체 막에 결합되어 있는 리보솜이기 때문에 결합리보솜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또 부착 리보솜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여기서 만들어진 단백질들은 일단 만들어진 이후에 조면수포체 내강으로 들어갑니다. 조면수포체 내강으로 들어간 이후에 소낭 수송 방식을 통해서 골지체라든가 리소좀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또 세포막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보내어진다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골지체, 리소좀, 세포막, 분배 단백질은 일단 만들어질 때는 조면수포체 내부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단백질이 막 만들어진 이후에 자신이 사용되어져야 될 장소로 보내어지기 위해서는 각각 단백질마다 자신이 사용되어져야 될 장소로 이동을 해야겠죠. 자, 분류 신호는 신호 서열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신호 펩티드라고도 하고 신호 서열이다라고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단백질 자신이 이동해야 될 장소로 가야 되어야 한다는 그 신호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즉 단백질에 존재하는 특정 단백질에 존재하는 어느 특정한 부분에 존재하는 특정한 아미노산 서열이 바로 분류 신호이고 신호 서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핵으로 가야 돼서 사용되어야 할 단백질인 경우에는 핵으로 가라고 하는 신호를 가지고 있겠고 리소좀으로 가야 돼야 될 그 단백질인 경우에는 리소좀에서 기능하는 단백질인 경우에는 리소좀으로 가야 된다는 그런 신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결합리보솜에서 만들어진 단백질들은 먼저 조면수포체 내강으로 들어간 다음에 그 다음에 소낭수송을 통해서 표적기관을 이동되어진다고 얘기했었죠. 그렇죠? 따라서 결합리보솜에서 만들어지는 단백질들, 그래서 세포체라든가 골지체, 세포막 이런 데에서 사용되어진 단백질은 그래서 먼저 만들어진 직후에 조면수포체 내강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단백질들은 모두 다 기본적으로 ER 신호서열이라고 하죠. 그렇죠? ER 신호서열. 이것은 조면수포체 내부로 들어가라고 하는 그런 신호를 갖고 있는 서열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보통 신호 서열 하면은 보통 그 신호 서열은 보통 그 15개에서 60개 정도의 아미노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성된 서열로 되어 있다라고 할 수 있겠고, 자, 이거는 이제 N말단에 보통 존재하는데, 자, ER 신호 서열도 N말단에 존재하죠. 이제 보통 C말단에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보통은 N말단에 존재하지만 C말단, 폴리펩타이드의 C말단에 존재할 수도 있고, 또는 폴리펩타이드의 그 중간에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 신호서열은 자신이 사용되어야 할 장소로 이동한 후에는 잘려져 나갑니다. 그래서 제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ER 신호서열은 제거가 되어집니다. 자, 이것이 이제 우리가 이제 단백질 표적화에 대해서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기본적인 지식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지만이 여기 관련되어 있는 추론형 문제 또는 지식형 문제가 나왔을 때 문제를 풀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단백질 A에 대한 실험이다. 실험 과정을 보게 되면은 동물 B로부터 단백질 A의 cDNA를 클로닝하였다. 우리가 이제 여기 cDNA다. 여기 cDNA라고 얘기하는 것은 메신저 RNA를 주용으로 만들어진 DNA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만들어지는 효소를 역전사 효소라고 하죠. 역전사 효소. 그리고 이제 이 메신저 RNA는 이제 조절서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유전자는 이제 조절 부위하고 암호화 부위로 되어 있죠. 암호화 부위는 실질적으로 단백질을 암호하고 있는 부분이고, 조절 부위는 그 단백질이 특정한 상황, 특정한 상태에서 발현되어지게끔 해주는, 조절을 해주는 설이다라고 할 수 있겠고, 많은 경우에는 RNA 중합 요소가 결합하는 장소로 이제 이용되어집니다. 자, 이제 그 cDNA 클로닝 하였는데, 그래서 그 메신저 RNA에는, 이 메신저 RNA 상에는 이제 조절 부위가 없습니다. 조절, 염기, 서열, 또 뭐 조절 부위다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들이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주용으로 만들어진 DNA 역시 이 cDNA죠. 그렇죠? 이게 이제 바로 cDNA입니다. 이 cDNA 역시 조절 염기설 또는 조절 부위가 없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이 cDNA를 인위적으로 발현시키기 위해서는 이 앞쪽에다가 프로모터를 조절 부위를 연결시켜 줘야 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조절 염기 서열의 대표적인 예가 이제 프로모터죠. 프로모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프로모터는 넓은 의미에는 조절 염기 서열, 조절 부위라는 의미로 쓰이기도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RNA 중합 요소가 결합하는 장소로 프로모터가라는 용어가 사용되어집니다. 조절 부위의 특정 영역이죠. 한 영역입니다. RNA 중합 요소가 딱 결합하는 그 장소를 의미합니다. 진핵생물이나 원핵생물의 프로모터, 그죠? 아까 말씀드린 프로모터를 연결시켜야 됩니다. 이제 진핵생 프로모터, 원핵생물 프로모터를 이제 여기 지금 여기 cDNA 부분과 연결시켜줘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거 그리고 스포츠 신호서열, 여기 이제 스포츠 신호서열입니다. 아까 이제 스포츠 신호서열이 있으면은 그 단백질은 결합 리보솜에서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결합 리보솜에서 만들어진 다음에 그다음에 조면 스포츠의 내각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스포츠 신호서열을 암호하는 부위, 그렇죠?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그리고 단백질 A의 cDNA 서열 중 단백질 암호하는 부위, 이 부분입니다. 그렇죠? 이 부분을 이렇게 연결시켜 가지고 서로 다른 DNA를 연결시켰기 때문에 DNA를 재조합했다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재조합 DNA인 것입니다. 이것들은 이제 재조합 DNA인 것이죠. 그렇죠? 재조합 DNA인 것입니다. 그죠? 이런 것들을 연결시켰기 때문에 이제 재조합 DNA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 종류의 재조합 DNA를 만들었는데, 이것들의 차이는 여기는 진핵생물의 프로모터를 쓴 것이고, 여기는 원핵생물의 프로모터를 쓴 것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보면은 나에서 얻은 각 전사체를 아래와 같은 조건에서 번역하였다. 제조합 DNA 1, 마이크로솜이 들어있는 시험관 내에서 번역했고, 제조합 DNA 2는 마이크로솜이 들어있지 않은 시험관 내에서 번역하였다는 것인데, 이건 이제 그 마이크로솜이 뭔지를 좀 알아야겠죠. 이제 마이크로솜은 우리가 이제 이거 그냥 소포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소포체하고 종격이고, 여기에서는 조면 소포체겠죠. 그렇죠? 조면 소포체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소포체 하면은 납작한 주머니 모양으로 굉장히 펼쳐져 있는 그러한 이제 굉장히 방대한 막 구조물이죠. 막 구조물 세포 소기관입니다. 이것들을 세포 내에서 분리하게 되면 이것들이 막들이 조그맣게 쪼개집니다. 조그맣게 쪼개진 다음에 조그마한 구형의 이제 그 소낭을 형성하게 되어지는데, 그 소낭이 바로 이제 마이크로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즉, 커다란 굉장히 넓은 방대한 소포체로부터 분리해낼 때 형성되어지는 조그마한 소낭이라고 할 수 있겠고, 이 소낭 마이크로솜에는 조면 소포체로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여러 가지 구성 요소들, 성분들을 다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냥 우리가 소포체다라고 해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것을 이제 번역을 시키는데, 마이크로솜 내에서 이제 번역을 시키는 것입니다. 아까 이제 여기 잠깐 넘어갔네요. 제가 여기 지금 나번을 보시면은 제조합 DNA를 제작한 다음에 시험관 내에서 전사를 시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DNA에서 유전자에서 전사시키게 되면은, 여기서부터 전사시키게 되면은 이제 메신저 RNA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메신저 RNA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전사를 시키면은 메신저 RNA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전사를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RNA 중합 요소가 필요하겠죠. RNA 중합 요소가 필요하고, 그렇죠?
자, 이제 시험관 내에다가 이 제조합 DNA 이런 제조합 DNA 넣어주고, 그죠? 그 다음에 중합 요소를 이렇게 넣어주고, 그 다음에 RNA 중합 요소가 RNA를 만드는 데 필요한 기질, 보통 NTPS라고 하죠. NTPS에는 뭐 ATP, 뭐 GTP, 그 다음에 CTP, 그 다음에 CTP입니다. CTP, 그 다음에 UTP 이것들이 들어 있습니다. 이거 한꺼번에 NTPS라고 표현하게 됩니다. 이거 같이 넣어주고 이게 넣어주게 되면은 이 중합 요소가 이 기질을 이용해서 이것을 이용해서 전사시키죠. 메신저를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반응이 이제 전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시험관에서 이런 식으로 전사시키는 것을 보고 시험관의 전사라고 이렇게 표현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전사체를 이용해서 메신저를 이용해서 번역을 시키게 되는데 하나는 제접 DNA 2를 이용한 경우에는 마이크로솜이 들어있는 시험관에 수용했다는 거고 제접 DNA 2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로솜이 들어있지 않은 시험관에서 번역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런 이제 조건의 차이를 여러분들이 여기는 들어있지 않은 이 조건의 차이를 잘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서 이렇게 이제 집중해서 보시면서 마음에 새겨두면서 이렇게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 시험관 내에서 번역하는데 그러면 이제 이 실험에서 왜 굳이 마이크로솜을 이용하느냐 하는 것이 이제 이제 알아야 될 것인데 골지체라든가 리소좀 또 분비 단백질 또 세포 밖으로 분비되어진 단백질 같은 경우에는 조면소포체로 먼저 들어가야 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ER 신호세혈이 있다라고 한다고 했었습니다. 자, 먼저 조면소포체 내부로 들어가서 만들어지면서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동시 번역 이동이라고 합니다. 모든 단백질 합성은 세포 기질에 존재하는 자유리보솜에서 시작됩니다. 자유리보솜에 시작되어지게 되는데 ER 신호세혈 같은 경우에는 이 소포체 신호세혈, ER 신호세혈 같은 경우는 N말단에 존재합니다. N말단에 존재하게 되는데 그래서 자유리보솜에서 먼저 해독이 되어지게 되면은 N말단에 먼저 소포체 신호세혈이 번역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이 번역이 되어진다는 것이고 그렇게 번역이 되어지게 되면은 신호 인식 입자가 얘가 여기 스포츠 신호세혈 이 부분이죠, 그렇죠? 이 부분을 얘가 SRP가 인식해서 결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일시적으로 리보솜에 의한 단백질 합성이 중지가 되어집니다. 이런 상태에서 떠돌아다니다가 조면스포츠의 막에 존재하는 SRP 수용체에 가서 결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결합한 상태에서 다시 번역이 다시 재개가 되면서 완전히 단백질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조면소포체 내각으로. 자, 들어간 다음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내각으로 쭉 들어오게 되면은, 여기 이제 바로 이제 이 부분이 이하 신호세혈이죠. 얘는 조면소포체 막이 결합한 상태로 존재하게 되는데, 여기 안에 얘가 시그널 펩티드아제인데 신호펩티드 분해효소라는 얘가 여기 이하 신호세혈과 그렇지 않은 부분 경계를 딱 자르게 됩니다. 그러면 얘가 이렇게 조면소포체 내강으로 쏙 들어오는 셈이 되겠죠. 그죠? 자, 아까 제가 마이크로솜은 조면소포체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한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마이크로솜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실험을 수행을 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 만들어지는 단백질은 이하 신호세혈이 잘려진 상태로 나머지 부분만 조면소포체 즉 마이크로솜 내강으로 쏙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마이크로솜이 없는 상태에서 번역이 되어지게 되면은 그러면은 만들어진 단백질이 그냥 만들어진 상태로서 세포 바깥쪽, 그러니까 마이크로솜, 그냥 세포 그질 시험관 내에 그냥 남아있게 되는 것이다라고 얘기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접 DNA 1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이크로솜이 들어있는 시험관 내에서 번역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만들어진 단백질은 소포체 신호세혈이 제거된 상태로 마이크로솜 안으로 들어가겠구나. 아까처럼 그렇게 만들어지면서 조면소포체 내강으로 들어가는 걸 보고 동시 번역 이동을 한다 했죠. 그렇죠? 동시 번역 이동이 일어나면서 그러면서 이제 마이크로솜 내부로 쏙 들어가겠구나라고 이렇게 우리가 예상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제조합 DNA 2 같은 경우에는 2 같은 경우에는 들어있지 않은 시험관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 그냥 세포 바깥쪽에서 온전한 형태로 만들어집니다. 합성되어진다는 겁니다. 만들어짐. 이렇게 우리가 예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라 과정에서는 자 이제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다의 산물, 번역 산물을 단백질 가스분해 요소와 계면활성제를 단독으로 혹은 동시에 처리한다는 것입니다. 이 단백질 가스분해 요소가 있고 계면활성제가 존재합니다. 단백질 가스분해 효소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그 단백질이 분해한 요소죠. 그 이 단백질 가스분해 요소는 큰 분자입니다. 그래서 세포막을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즉 마이크로솜 막을 통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단백질 가스분해 요소를 처리했다 하더라도 마이크로솜 내부에 존재하는 제조합되어 있는 1의 산물 같은 경우에는 분해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제조합 2의 산물 같은 경우 마이크로솜에 들어가 있지 않은 상태에서 번역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얘 같은 경우에는 얘는 그냥 바깥에 노출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단백질 가스분해 요소를 처리하기 때문에 다 분해가 된다는 겁니다.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계면활성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얘는 이제 우리가 양친멸성 분자라고 합니다. 양친멸성 분자. 이제 우리가 이제 세포막도 세포막 뭐 마이크로솜막이든 오용질막이든 모든 세포막은 양친멸성인 분자인 인지질로 되어 있죠. 인지질이 기본 구성 성분이고 이게 두 층으로 되어 있는 그런 구조인데 인지질 이중충 구조라고 합니다. 이중충 구조로 되어 있는데 계면활성 양친멸성 분자를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주게 되면은 세포막이 얘가 끼어 들어가면서 세포막을 파괴시킵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계면활성제는 뭐다? 세포를 파괴하기 위해서 쓴다는 것, 사용하는 시약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마이크로솜에 들어가 있는 단백질이다 할지라도 계면활성제를 처리해주게 되면은 마이크로솜막이 파괴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 안에 들어있던 단백질이 노출되어진다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고, 그런 상황이 되게 되면은 단백질 가스분해 요소에 의해서 분해가 된다라고 얘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계면활성제하고 같이 처리해주게 되면은 단백질 가스분해 단독으로 처리했을 때는 분해되지 못하던 애들이 분해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이크로솜 내부에 들어있는 단백질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동시에 처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전기용동을 이용하여 생성 단백질 크기를 확인하였다는 것입니다. 대조군은 이것도 처리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이제 실험을 수행한 것이고, 자, 이제 실험 결과를 보기 앞서 가지고 보충 자료를 이제 하나 보고 넘어가게 되면은, 자, 이게 이제 번역이 일어날 때 마이크로솜이 없는 상태에서 번역이 일어나게 되면은, 마이크로솜이 없는 상태에서 얘는 지금 번역이 일어났죠, 그렇죠? 마이크로솜 없는 상태에서 번역이 일어났기 때문에 동시 번역 이동이 일어나지 않고, 따라서 이렇게 만들어진 이 단백질들은 여기 보시면 이렇게 소포체 신호설 여기 있죠, 그렇죠? 소포체 신호설을 가지고 있는 상태로서 그냥 바깥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에 이런 이후에 여기다 마이크로솜을 다시 넣어준다 하더라도 얘는 단백질이기 때문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바깥에 남아있게 됩니다. 이런 상태에서 단백질 가스분해를 처리해주게 되면은 자, 그 모두가 분해된다는 것입니다. 그죠? 신호설을 그대로 갖고 있는 크기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크기가 크고 처리해준 분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리보솜이 있는 상태, 마이크로솜이 있는 상태에서 번역을 시키게 되면 이게 동시 번역 이동이 일어납니다. 여기서는 오케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기서는 동시 번역 이동이 일어나게 되고, 따라서 만들어진 단백질들이 안으로 쏙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신호서열은 이렇게 제거되었습니다. 그렇죠? 여기 시그널 펩티드 신호서열 제거 효소에 의해서 제거가 되었기 때문에 자, 신호서열 가지고 있지 않게 됩니다. 이 안에. 그리고 마이크로솜 내부에 존재합니다. 크기가 일단 작습니다. 안에 존재하기 때문에 단백질 가스분해 요소를 처리하더라도 분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단백질 가스분해 요소를 계면활성제와 같이 처리하게 되면은 마이크로솜 막이 다 파괴가 되기 때문에 이것이 노출되어지게 되고 결과적으로 마이크로솜 내강에 있던 단백질도 모두 분해가 된다. 자, 이것이 우리가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이것을 이해하고 계시면은 이 문제 금방 풀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것도 이제 보충 자료인데 참고로 보시면은 이게 이제 SDS 같은 아까 얘기했던 계면활성제입니다. 양친멸성 분자를 넣어주게 되면 이것들이 이게 이제 마이크로솜 막이든 세포막이든 이렇게 끼어 들어갑니다. 끼어 들어갔죠, 이렇게 그렇죠? 끼어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굽어지게 되고 결과적으로 이 막 들어가면서 이렇게 구멍이 생깁니다. 떨어집니다. 이렇게 분리가 되어지면서 이렇게 여기 구멍이 이렇게 생깁니다. 자, 그리고 결과적으로 얘들은 이런 식으로 더 이렇게 떨어져 나옵니다. 미셀이라고 하죠. 미셀 형태로 이게 떨어져 나오게 됩니다. 이것도 미셀 형태로 미셀 형태로 떨어져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것들이 요 막들이 다 이렇게 산산조각 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안에 들어있던 단백질이 바깥으로 노출되는 셈이 된다고 할 수 있겠고, 이런 경우 단백질 가스분해 요소 처리하게 되면 다 이제 분해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기본적 배경 이론을 살펴봤고, 자, 실험 결과를 보시게 되면은,
자, 이제 첫 번째는 마이크로솜 그 있는 상태에서 실험을 수행한 경우입니다. 두 번째는 마이크로솜이 없는 상태에서 실험을 수행한 것이고, 마이크로솜이 없는 상태에서 실험을 수행했을 경우에는 온전한 크기로 신호서열이 제거되지 않은 상태로서 온전한 크기로 만들어진다고 했었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신호서열 갖고 있습니다. 신호서열 플러스 단백질 A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마이크로솜이 있는 상태에서 한 경우에는 얘는 이제 마이크로솜 내부에 존재하는 것이고, 그리고 신호서열이 없습니다. 그냥 단백질 A만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요하고 얘 크기의 차이는 바로 신호서열 크기의 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이제 요게 이제 요 사진을 궁금해 하시는 분도 많이 존재하는데, 요 사진 요게 이제 전기용동 사진입니다. 용동 사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전기용동이라고 하는 것은, 전기용동은 다공성의 겔을 통과해서 분자들을 이동하게 합니다. 그 겔은 묵과 같이 생긴 것인데, 그쪽을 통해서 분자들 이동하게 하면은, 그러면은 작은 분자들은 그 구멍을 사이를 쏙쏙쏙 잘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쉽게 빨리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이동 속도가 빠릅니다. 작은 분자는 이동 속도가 빠르게 되고, 자, 큰 분자 같은 경우에는 그 구멍을 통과하기 힘들겠죠. 그래서 어렵게 통과하기 때문에 똑같은 시간 동안 조금밖에 이동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동 속도가 느리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게 됩니다. 동일한 시간 동안 전기용동을 해주게 되면은, 자, 참고로 또 이제 전기용동 이게 나왔으니까, 단백질 전기용동할 때는 SDS 폐지라는 것을 이용합니다. 이런 이름이 붙어져 있는 전기용동을 수행하게 되는데, 이거의 특징은 여기 SDS라고 좀 전에 얘기했던 계면활성제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넣어주게 되면 얘는 이제 단백질을 변성시킵니다. 변성시켜서 단백질들이 오로지 크기에 따라서 분리될 수 있게끔 해주고, 또 이것이 단백질이 결합하게 되면은 얘는 음이온을 띠는 음이온 계면활성제입니다. 그렇죠? 음이온. 그래서 얘가 단백질이 결합하게 되면 단백질을 많은 커다란 음전을 띠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얘가 막 결합하게 있으면 단백질이 음전을 띠겠죠. 단백질은 단백질의 종류에 따라 가지고 양전하를 띌 수도 있고 음전을 띌 수도 있고 전하를 띠지 않을 수도 있지만, SDS가 잔뜩 결합하게 되면 전부 다 커다란 이제 음전하를 띠게 됩니다. 음전하를 띠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목적으로 SDS 사용하게 되면은 사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SDS 처리해준 단백질을, 자, 이게 이제 여기 다공성의 겔을 통과해서, 이 다공성의 겔이죠, 그렇죠? 통과해서 이동하게 해주면 여기가 시작점입니다. 여기가 시작점입니다. 자, 그러면은 전기장을 걸어줍니다. 이렇게 전기장을 걸어주게 되면은, 자, 음극에서 플러스 극 쪽으로 이렇게 이동해 간다는 것입니다. 동일한 시간 동안 더 멀리 간 애는 크기가 작은 단백질이죠. 동일한 시간 동안 조금밖에 이동하지 못한 애는 크기가 큰 단백질입니다. 그래서 이 크기의 차이가 바로 아까 얘기했던 신호소열 크기다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죠? 자, 다시 한번 돌아와서 보게 되면은, 자, 이제 마이크로솜만 넣어줬을 경우에는 여기 지금 단백질 A, 요게 신호서열이 없는 단백질 A 크기가 나왔죠. 자, 그리고 마이크로솜과 단백질 가스분 요소를 동시에 처리해주고 계면활성제를 처리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자, 그러면 단백질 가스분 요소가 마이크로솜 내부에 존재한 단백질 A를 분해할 수 없겠죠. 그래서 분해되지 못하고 온전하게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마이크로솜과 단백질 가스분 요소, 계면활성제를 동시에 처리하게 되면은 이 계면활성제에 의해서 마이크로솜 막이 다 파괴가 됩니다. 그래서 그 안에 들어있던 단백질 A가 다 분해가 되기 때문에 여기 다 없어졌습니다. 안 보입니다. 그죠? 다 분해했기 때문에 없어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경우에는 마이크로솜이 없는 상태에서 이제 그 번역을 시킨 것이고, 온전한 크게 만들어낸다고 했었죠. 그죠? 자, 신호서열과 단백질 A 크기가 합쳐진 온전한 크기를 만들어낸다고 했었고, 자, 그런데 계면활성제를 넣어주게 되면은, 죄송합니다. 단백질 가스분해 요소를 넣어주게 되면은 다 분해가 됐겠죠. 다 없어진 겁니다. 자, 계면활성제를 넣어줘도 상관없이 다 분해가 됩니다. 이렇게, 그죠? 자, 이렇게 되어지고, 이런 결과를 우리가 얻을 수 있고,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이제 결론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고르는 것입니다. 라에서 계면활성제는 마이크로솜 막을 파괴한다. 아까 말씀드렸죠, 그렇죠? 제가 계면활성제가 양친매성인 물질이고, 그리고 양친매성 물질인 인지질로 되어 있는 세포막을 마이크로솜 막과 같은 세포막을 다 파괴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옳은 설명, 오케이. 자, 이거 옳은 복이네요. 니은 A에서는
마이너스 35 요소와 마이너스 10 요소가 발견된다. A가 먼저 살펴야겠죠. 자, A가 자 봅시다. A. 자, A 여기 있네요. A. 온핵생물의 프로모터를 의미합니다. A는 이거 했으니까 그렇죠? 온핵생물의 프로모터에는 자, 이제 마이너스 10 요소, 마이너스 35 요소가 존재한다라는 보기인데 이것도 결국 결론적으로 맞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이제 지식을 물어보는 것이죠. 온핵생물의 프로모터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여러분이 알고 있는지 물어보는 지식을 물어보는 문제다 보기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제 프로모터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RNA 중화 변소가 실질적으로 직접 결합하는 그런 염기 서열을 프로모터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온핵생물인 경우에는 두 부분의 서열이 프로모터인데 마이너스 10 상자 또는 마이너스 10 요소 이렇게 표현도 합니다. 또는 프리브노 상자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35 상자 이거는 이거는 마이너스 35 요소다라고도 하고 또는 이렇게 이런 서열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서열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 미안합니다. 이런 서열이 있으면은 자 이제 RNA 중화 요소가 여기를 이렇게 인식해서 이렇게 결합한다는 겁니다. RNA 중화 요소가. 그래서 이제 이런 서열은 RNA 중화 요소가 인식해서 결합하는 서열이고 이제 그가 결합을 한다라고 할 수 있겠고 자 이런 것을 보고 이제 프로모터다라고 한다고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프로모터는 조절 부위를 대변하는 말이 가끔 대변하는 말로 쓰기도 하는데 좀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프로모터는 이렇게 RNA 조절 부위 중에서도 RNA 중화 요소가 결합하는 그 부위를 의미하게 되고 온핵생물은 마이너스 10 상자, 마이너스 35 상자 이것이 온핵생물 프로모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진핵생물 프로모터는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보통 2급 프로모터를 얘기하게 되는데 RNA 중화 요소 2에 의해서 이식되어지는 프로모터를 2급 프로모터라고 합니다. 단백질 암호화는 유전자는 RNA 중화 요소 2에 의해서 전사되기 때문에 이것이 인식하는 프로모터 2급 프로모터를 인식해서 결합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유전자는 2급 프로모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핵심 프로모터는 타타 상자입니다. 그죠? 타타 상자. 상단부 요소는 근거리 조절 요소, 그다음에 또 이제 거기 원거리 조절 요소가 존재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여기 프로모터가 존재하고 거기다 타타 상자가 존재하는데 타타 상자가 존재한다겠고 실질적으로 이제 RNA 중화 요소는 이렇게 여기에 결합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RNA 중화 요소가 이렇게 여기 결합합니다. 타타 상자 프로모터에 결합하게 되고 그 인근에 이제 100에서 200 앞쪽으로 상류의 앞쪽으로 마이너스는 상류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렇죠? 자, 그 앞쪽으로 그 상류에 존재합니다. 이걸 근거리 조절 요소. 전사계 시점 상류 100에서 200 염기상 앞쪽에 존재하는 조절 염기 서열을 근거리 조절 요소라고 하고 캡박스, GC박스 이런 거 대표적인 예입니다. 보다 수천 염기상 떨어진 부분에 존재하는 앞쪽에 존재할 수도 있고 뒤에 존재할 수도 있고 유전자 중간에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앞쪽에 존재할 수도 있고 뒤쪽에 존재할 수도 있고 그렇죠? 뒤쪽에 존재할 수도 있고 또 유전자 이렇게 중간에 존재할 수도 있는데 여기는 대표적으로 앞쪽에 이제 보여주었습니다. 보통 프로모터로부터 수천 염기상 떨어져 있습니다. 자, 그 이내에서가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겠고 이런 것들이 여기 존재합니다. 이거 진핵생물 프로모터입니다. 간단히 온핵생물 프로모터, 진핵생물 프로모터 살펴봤는데 온핵생물 프로모터는 마이너스 10 요소, 마이너스 35 요소, 마이너스 10 요소, 마이너스 35 요소가 존재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온핵생물의 프로모터는 좀 전에 보셨던 것과 같이 마이너스 35 요소, 마이너스 10 요소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거 옳은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디귿 실험 결과에서 밴드 기억과 밴드 DNA 차이가 신호서열 크기 차이다. 요거의 크기 차이가 신호서열의 크기 차이라고 얘기했었죠, 그죠? 자, 맞습니다. 이것도 옳은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이 보다 옳은 보기이고 정답은 7번이 되겠습니다. 그죠? 자, 정답은 7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단백질 표적화 문제, 대표적인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